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관련도 두 번째 2회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목조 계단에서 양 끝에 세우는 굵은 난간 동자를 뭐라 하느냐. 자, 난간이 있고 난간 동자가 올 때 가장 끝에 아주 크게 세워놓는, 크다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엄지기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강블록조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예, 철근, 세로 철근의 양단은 40배 이상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부 또는 바닥판에 정착하라. 막고 내력벽으로 둘러싼 거, 80제곱 넘지 않아야 하고요. 내력벽 두께가 10cm, 100mm 쓰라고 그랬는데 잘못됐죠. 내력벽 두께는 150mm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3번. 다음은 뭐냐. 아치는 아치의 축선을 따라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밑으로 뭐만을 전달되게 했는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장역을 답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치는 인장역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압축력을 받아서 인장역을 생기지 않게끔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 이거 뭐였죠?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 현수사장. 예, 그죠. 이거 넘어갈게요. 했던 부분이니까. 앞전 1회차에 있었습니다. 5번.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거푸집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을 세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퍼레이터는 거푸집 상호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철제, 파이프제, 파이프, 그 다음에 몰탈 이런 걸로 주로 하기도 합니다. 자, 6번 문제. 연속기초라고도 한다. 연속기초, 벽기초, 콘크리트에 쓰는 거지. 줄기초가 되겠죠. 7번. 철골조 판부에서 외부판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바로 스티프너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판보가 있을 때 옆쪽으로 세워주는 이런 것을 스티프너라고 얘기했고, 자, 온도 철근이 배력근이었죠. 자, 이것의 사용 목적은 바로 뭐였죠? 온도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의 수축으로 생긴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거였죠. 근데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그랬죠. 주근의 좌굴 방지. 이런 거는 띠철근 같은 걸 쓴다고 그랬죠. 그지? 자, 다음 조건의 콘크리트 중량. 자, 다 센치예요. 이거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0.4m, 0.6m, 그 다음 9m. 그래서 0.4 곱하기 0.6 곱하기 9m를 하면 2.16 세제곱이 나와요. 자, 거기에 24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16 곱하기 2400을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5184kg이 나옵니다. 10번. 아치 중앙에 들어가는 돌 이름. 제가 머리, 사람이 섰을 때 가장 높은 부분 이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이마돌이 됩니다. 11번. 목재 왕대공에서 압축력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것 그랬어요. 자, 왕대공이 거의 트러스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왕대공인데 요 녀석을 시읒자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왕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대공이라고 얘기하고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달대공, 그 다음에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빗대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장력을 받는 거는 왕대공하고 달대. 자, 인장력을 받는 것은 왕대공하고 달대. 그 다음에 압축력만 받는 것이 빗대공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압축력 휨 모멘트, 압축력하고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것은 시읒자보. 그 다음 인장력과 휨 모멘트,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네. 평평하게 있는 것을 평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보는 인장력과 휨 모멘트를 받아요.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압축력 휨 모멘트를 받는 것 그랬죠. 그럼 정답은 시읒자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뭘까? 자, W는 등분포 하중이죠. P가 집중하중이고
힘을 이 전반에 고르게 줬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밑에 지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가.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지지하는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서 힘을 똑같이 주고 그대로 내려온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쵸? A, B, C 지점 때문에 약간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럼 그 모양과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 되겠죠. 13번. 스스로 무게도 어렵게 자중도 지지하기 어려운 것을 아코디언. 자, 이렇게 생긴 구조. 자, 그것은 절판 구조였죠. 자, 14번. 조적 구조에서 콘크리트 기초판, 기초벽 두께. 자, 이거 단순한 문제네. 얼마였죠? 25cm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아치 벽돌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었어. 아치 벽돌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것은 본 아치였죠. 본 아치. 자,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벽돌을 1.5B. 자, 공간벽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B 하나 썼고 0.5B 하나 썼어. 자, 0.5B는 90. 그쵸? 1.0B 190. 그래서 답이 280 이러면 큰일 나요. 요 사이에 몰탈 10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10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벽돌 쌓기 중 프랑스식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한 켜의 길이 마구리를 번갈아 나오게 해서 쓰는 방법이죠. 정답은 1번. 단점은 뭐였어요? 통줄눈이 나오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원래 벽돌 4분의 3을 뭐라고 할까? 자, 원래 벽돌의 4분의 3.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요것을 75%만 썼기 때문에 75 벽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19번 앞에서 했었죠. 넘어갈게요. 이 방향. 자, 20번 비교적 경량골재인 파이프를 이용해서 사면체를 한 단위 요소로 조립을 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 단위 요소로 조립한 것을 뭐라고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플로돔이라고요. 플로돔. 네, 플로돔. 처음 이제 보셨었을 수도 있어요. 이 지오데식 돔은 1967년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에서 이제 설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 자, 재료에 힘을 가하면 횡방향, 축방향 모두 변형이 일어나는 것.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푸아송 B라고 했죠. 자, 이종 벽돌의 압축 강도는 얼마냐? 20.59. 자, 흡수율은 13% 이하. 자, 그럼 1급 벽돌도 알고 계셔야지. 1급 벽돌이 24.5, 흡수율은 10% 이하였었습니다. 23번 블로운 아스팔트에 휘발성 용제를 쓴 건데 콘크리트 몰탈 바탕에 제일 먼저 쓴다. 프라임. 예, 제일 먼저 쓴다. 프라임. 자, 24번 목재 중 벽 수장재로 사용한다. 자, 여기서의 힌트는 벽 수장재라고 그랬어요. 플로어링, 파키트리 이런 건 모두 바닥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코펜하겐 리브가 되고, 자, 소성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자, 순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됐었죠. 정답은 4번. 점토 제품 아닌 것, 테라 쪽. 이걸 어떻게 금방 골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테라조는 이렇게 외우세요. 인조석. 테라코타는 점토 제품.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점토 제품 4글자, 테라코타 4글자, 인조석 3글자, 테라조 3글자. 지금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토 제품이 아닌 것 그랬죠. 자, 그 다음
경첩으로 유지할 수 없는 무거운 자재문에 쓴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플로어 힌지. 자, 밑판에 밑막이고 여기 강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밑에 스테인레스로 요런 바닥, 이 안에 스프링 유압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음이 설명하는 건 뭐냐? 흐르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그걸 끈적끈적하다라고 해서 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화성이 가장 낮은 석재 뭐였어요? 화강암. 자, 높은 거 알아둡시다. 안산암, 응회암, 사암이 내화성이 제일 높았고 제일 떨어지는 거 화강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말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 중 옳은 거. 자,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곱다. 되게 빨리 물과 화합하고 빨리 굳는데 대신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자, 옳은 거라고 해서 초기 강도 높아져요. 투수성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투수성 적어지죠. 수화작용 빨라지고 시공연도 높아지고. 예, 틀린 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갈까요? 철용광로로부터 나온 슬래그. 예, 앞전에서 했었던 문제니까. 고로시멘트였죠, 정답은. 지하실이나 옥상에 채광용으로 쓴다. 자, 그래서 광선의 방향을 바꾸거나 집중시킨다. 여기서 얼추 이제 나오게 되죠. 프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합성수지 중 열 가소성. 자, 비닐, 폴리 이런 말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폴리 중에서도 폴리에스테르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정답은 초산 비닐 이렇게 되는 거죠. 몰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무조건 강도였죠. 물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됐었으니까. 35번 보겠습니다. 최대 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그랬어요. 최대 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자, 그것을 허용 강도라고 합니다. 36번 넘어갈게요. 앞에서 풀어봤던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37번. A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로 틀린 거. A재는 에어 앤 트레이닝 에이전트라고 해서 공기 연행제. 공기를 끌고 다녀요. 그 공기가 시멘트 입자와 만났을 때 볼베어링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잘 섞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압축 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기량, 즉 A이제를 많이 쓸수록 압축 강도는 감소가 되죠. 자, 대리석에 대한 것 앞전에서 문제는 풀어봤었긴 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내장재 절대 아니었죠. 예. 자, 거푸집에 미리 자갈을 넣고 몰타를 납입했다. 이걸 프리플레이스트 또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이렇게 불렀죠. 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방청, 녹이 슬지 않는 안료가 아닌 것 그랬거든요. 안료는 이제 색상도 주고 뭐 은폐도 시키고 하는 건데 티탄백은 색을 내는 착색 안료지 방청 안료는 아닙니다. 자, 41번 침실로 잘못된 것 그랬거든요. 침실로 잘못된 것. 부부 침실은 주택 내 공동공간? 이건 부부 침실을 떠나서 침실이 공동공간이다.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된다. 자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42번 메이저넷 아파트는 복층형이라고도 불러요. 한 집이 두 개 층으로 된 거죠. 복층형, 메이저넷, 듀플렉스 뭐 여러 가지로 불리워집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는데 옳지 않은 것 위아래층이 다르잖아요. 근데 위아래층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스털업, 늦근이나 띠철근을 도면에서 표기할 때는 가늘게 표기합니다. 이건 주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과 같은 전기용어. 대지의 전류를 방류.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한 전도체의 접속. 그럼 결국 뭐겠어요? 접지. 땅에 접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수 설비에 사용되는 포집기. 자,
트랩인데요. 그래서 어떤 걸 걸러내줘요. 일단 물도 걸러내주는데 포집기라는 건 세퍼레이터였죠. 인터셉터였죠. 인터셉터. 그래서 무언가를 또 가둬주는 건데 기름기를 많이 쓰는 거 그리스. 그쵸? 46번 일교차요. 너무 쉽지 않나요? 하루 중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의 차이. 자, 47번 작은 크기의 배경색을 보고 큰 벽면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작은 어떤 것을 보시다가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다른 곳을 탁 보시게 되면 그 작은 면적에서 봤던 것이 잠깐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면적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48번 강제에서 이런 표시는 뭐라고 하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두께예요. 네, 두께. 자, 49번 보이지 않는 부분 표시하는 것. 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결국은 파선 이렇게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카가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탔다. 자, 그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걸 카라고 합니다. 최하층 또는 정상에서 벗어난다.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한계 스위치.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까지 벗어나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자, 51번. 액화석유가스인 LPG로 잘못된 것. 프로판가스라고도 한다. 가스 절단용으로 쓸 수 있다. 밤 또는 범베에 담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기보다는 무거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공간의 레이아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자,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제가 실수로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공장에서도 이 배치,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물건이 출시되기 위해선 A라는 작업을 다 한 뒤엔 B라는 공정, B의 공정이 끝나면 C라는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공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A, B, C라는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은 결국 동선 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53번 소방 설비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자, 이 중에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소화 활동 설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연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 연결, 살수 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비상 콘센트도 들어가요. 그 다음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 연소 방지 설비도 들어갑니다.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건 옥내 소화전인데 옥내 소화전은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니고요. 소화 설비로 들어갑니다. 좀 외우기가 어렵죠. 자, 54번 단면도로 오른 거. 단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잘라 한쪽을 버리고 쳐다보는 거. 그렇지만 평면도가 됐든 단면도가 됐든 인면도가 됐든 실제 도면을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잘라서 상상해야 돼요. 자, 수직으로 잘라 상상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수직으로 잘라 상상한 거, 예, 1번이 되겠죠. 자, 55번 온순한방. 저번 회차 1회에서도 풀어보긴 했었습니다만 옳지 않은 거, 예, 한랭시 동결 우려가 있죠. 정제하면. 현열 썼다. 예, 쾌감도 좋죠. 난방 정제도 효과 지속된다. 온수 순환 시간이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온수 시간이 길다. 켜놓으면 따뜻해질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56번 배치도로 잘못 표기된 거. 그러니까 나타내야 될 게 아닌 거. 배치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래서 지붕이 보이고 앞마당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접 도로도 보여야 됩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죠. 지붕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대지 내 건물과 건물의 대지 경계선, 정화조 위치까지 다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이 표시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요 라인이 들어가면 뭐다? 창이다. 근데 아유, 다 창이라고 했네. 그죠? 저 빨간색 두 개의 선이 없으면 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창은 창인데 일점 쇠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점 쇠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셔터입니다. 셔터. 예,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58번. 다음과 같은 급수 방식은 대규모다. 압력이 일정하다. 끊어졌어도 급수할 수 있다. 대규모다.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던 거. 수도직결. 밑에서 위로 쏘는 거. 그쵸?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 탱크도 밑에서 위를 쏘죠. 그래서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스터 방식 이런 것들은 압력이 일정하지가 못했어요. 압력이 일정했어. 이런 것은 결국 옥상 탱크 아니면 고가 수조 방식 이렇게 불렀죠. 단점도 있었죠. 물이 건물 꼭대기에서 고여 있기 때문에 오염, 물이 잘못되면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어. 이제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관상도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예. 자, 그 다음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랬어요. 흡수식 냉동기는 자, 일단 열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열이 발생되면 증발기에서 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요. 증발을 시키고 다시 흡수기에서 그 수증기를, 이 물을 증발시켰죠? 물을 증발시켰으면 흡수기에서 수증기를 다시 흡수를 해요. 수증기에서 다시 물을 흡수를 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있어요. 여기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에다가 흡수를 시킵니다. 흡수를 시키면 온도가 되게 어려워요. 올라가요. 온도가 샥 올라가면 다시 또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수온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즉 여기에 이제 보시면 증발기 들어갔죠. 흡수기는 없고 자 재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가 이제 이쪽에서 같이 이제 흡수를 시키고 응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압축기인데 압축기는 냉동기가 두 개거든요. 흡수식 냉동기하고 압축식 냉동기가 있어요. 그 압축식 냉동기에 포함되는 것이 압축기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 대변기 세정 방식이 아닌 것. 높은 곳에서 줄 잡아 당겨서 썼던 게 하이탱크, 우리 집에 있는 게 로우탱크 이런 거였죠. 플러시 밸브는 예전에 이제 발로 밟아서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발로 밟아서 했던 거. 그게 대변기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다 포함이 되지만 진공 탱크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